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 상승한 23,539.1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31% 높은 2,587.8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4% 상승한 6,764.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허리케인 타격을 크게 받은 전달 수치에서 급증했으나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31만 5천 명을 밑돈 것입니다.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의 4.2%보다 내렸으며 이는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달 대비 소폭 확대됐습니다. 수입이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7% 확대된 4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 오른 55달러 6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과 석유 수출국 기구 등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유 감산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분기 실적 호조와 또 아이폰 10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 보탬이 됐었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또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550선을 돌파하면서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코스닥도 강했는데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700선을 넘어 연중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이 돼 있고 또 11월 11일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데이다라고 불리는 광군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같은 이슈 분석과 함께 또 관련 수혜주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짜드립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아보죠.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합니다. 한국과의 대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주의 제동이 걸리게 될지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중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활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봐주십시오. 대표. 네, 일단 시장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결국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50포인트에서 조금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2,500포인트 일단 확실하게 그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한 14개월, 15개월 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한 1년 반 만에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는 점차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확산 가능성 점차 시장 내 불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일조한 것은 아마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창업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들의 어떤 그 벤치마크 지수를 새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코스닥 활성화를 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부분들. 물론 아직 구체화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구체화 한 가지씩 뚜껑이 벗겨질 때마다 아마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하나, 둘씩 쌓여가는, 더 확대되는,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일단 코스피 지수 1.75%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IT 업종이 주도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결국은 지배구조 조정 이슈가 계속 시장 내에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장 내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지주사 구조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의 다시금 재확산 가능성, 재기대감 가능성이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물론 다양한 반도체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의 개선, 그리고 깜짝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지난주에 있었던 대다수의 상승폭,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삼성전자 주가의 대다수의 상승폭은 어찌 보면 주주 환원 정책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시장 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외 환경 중에서도요, 특히나 WTI 국제 유가의 상승세, 앞서서도 주요 뉴스에서 간단히 살펴주셨습니다만은 2%가 넘는 상승, WTI 기준으로 $55를 넘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60를 넘어설 그럴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선진국 경기의 개선세와 아울러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의 개선세가 같이 합세해 가면서 결국은 국제 원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런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정유업종과 석유화학업종을 바라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정유업종과 석유화학업종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2차적으로 어떤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는 원자재 시장의 대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 물건이 상승을 하면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경기의 화랑, 경기의 개선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짙기 때문에 주변
원자재 가격으로의 가격 상승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 뭐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비철금속의 어떤 그 가격 동향까지도 예. 아울러서 살펴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들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뭐 LS도 있고요, 고려 아연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까지의 확산 여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미리 한번 대비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 쪽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만들었었던 이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세제 개편 기대감. 뭐 하원 의원 통과, 상원 의원 통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FOMC 차기 의장의 파월 현 연준 의원이 지명이 됐다라는 피지명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결국 시장은 비둘기파냐 매파냐 조금 더 급진적인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적인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의 전환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시장 사실상 긴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리고 시장에서 안도 랠리를 보여주었던 가장 큰 배경은 어찌 보면 파월 연준위원회 차기 연준 의장 피지명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주말에 들려왔었던 애플 컴퓨터의 호실적 소리. 순이익이 한 19%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매출은 12% 상승. 한동안 애플 컴퓨터에 대한 실적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시장. 하지만 이를 불식시켜주는 그들의 실적 발표, 이에 따른 주가의 상승세, 2%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172.5달러, 시가총액 9천억 달러, 어찌 보면 1조 달러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애플 컴퓨터의 그런 모습. 그러면 애플 컴퓨터와 구글, 페이스북,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의 삼성전자까지 절대 삼성전자가 급하게 반락되어지는 주가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은 당분간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 밑바탕을 충분하게 받쳐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거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좀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 이제 그 관심 이슈, 이벤트, 뭐 시장 내에 영향을 줄 요소들 좀 생각을 해보면 4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 들어가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중소형 실적 개선주들의 어떤 그 실적 모멘텀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 저녁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그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사드 해빙 모드 진입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 그리고 중국 설비 관련주들까지도 시장 내 관심, 서서히 중국 내 모멘텀들 이제 순환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제 1차 순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중국 관련주들의 이제 그 상승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정부가 일단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되는 뭐 양극화 현상이라 그럴까요? 네. 코스피 시장만 계속 상승을 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어떤 그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코스닥 활성화에 이제 구체화 방안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수급의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마무리가 되니까 눈높이와 주가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 여기서 좀 엇나가는 것들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위 말하는 종목 슬림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담감은 당분간 좀 뭐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점차 이게 우리 결국 시장의 어떤 그 환경에서 결코 떠나가 버린 것은 아니죠. 뭐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 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총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옐로우 칩과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바뀌어갈 확산되어질 그럴 가능성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예정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어서 중국 방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함께 대북 해법 등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봐주십시오. 예,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들어갑니다. 이제 뭐 이미 지금 현재 일본에 지금 도착을 해서 뭐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그 아베 총리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의 입장 그리고 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방문의 어떤 그 영향력 뭐 내지는 귀를 기울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방문에 조금은 더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서서 뭐 최원장 앵커 말씀하셨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모레 떠나게 되고 떠난 다음에 바로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왜 한국에 대한 방문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방문을 왜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에 대한 관심은 왜 덜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주요 이슈가 어찌 보면 그 아시아권, 소위 말하면 미국과 아시아권 국가들 그 대표가 중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 개선, 갈등 개선의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로 비추어질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핵 이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결국은 두 가지가 이번 시장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내지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는 한국과 중국과의 긴장 완화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긴장 완화, 일본과 북한과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긴장, 뭐 북한에 대한 해법,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소위 말하는 동북아시아의 신흥국 경기, 신흥국 우리 그 증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센티멘탈, 상당히 우호적인 배경으로 좀 바꿔갈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임에 분명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부분은요. 중국의 스탠스가 과연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조금씩 지금 시장 내 힌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국과 관련된 IT 업종, 화학 업종 관련해서 계속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그룹도 중국 내에서 새롭게 이제 다시 그들의 유통망을 좀 확대해 나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해서 눌려왔었던 뭐 화장품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있고요. 여행 업종, 항공 업종, 면세 업종,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업종까지. 뭐 자동차 업종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중국에서의 다소간의 개선세는 어쩌면 자동차 업종의 신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그 변하는 방향, 자율주행이랄지 전기자동차랄지 가장 그 변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내가 같이 동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과 관련된 관계 개선, 사드 해빙과 관련 모멘텀 부분, 여기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일 부분이 있죠. 이번 주 말입니다.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광군제, 이게 뭐 알리바바의 이제 그 창립일하고도 이제 그 맞물린 그런 날짜인데요. 네. 어쩌면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의 날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중 내내 팔리는 물건 중에서 상당 부분 한 20-30% 이상 이 날 한 날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전혀 무시해 볼 수 없다. 과연 이번 광군제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그리고 한국 물건들을 얼마나, 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얼마나 역구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뭐 통계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우리가 챙겨본다라면 분명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 사드 해빙 모드, 그 분위기, 그 온도 정도 얼마만 이제 식었다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달러 원 환율이 연중 최저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심상찮은 원화 강세 기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경고 섞인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환율의 흐름 어떤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좀 봐주시고요. 또 현재 움직임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 수출주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좀 앞서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수출주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좀 환율 움직임 좀 간단히 좀 살펴보죠. 환율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특히나 지난 일주일간에 상당히 큰 폭의 환율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연중 최저치 1113원 80전에 마감을 하면서 장중 터치는 111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110원이 깨지면 1100원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이고, 1100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깨질 가능성, 뭐 상당히 희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와 같은 대외적인 우호적인 양상이 지속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여기서 급작스럽게 유로화가 유로존에서 ECB가 뭐 긴축으로 선을 한다.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먼저 선을 한다. 갑자기 어떤 균형점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라면 원화의 강세는 1100원도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 원화의 강세, 환율의 하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의 하락은 원화의 강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원화의 강세, 결국은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 경제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수입 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것을요, 1달러 1150원에 사왔다라면 앞으로 만약에 1100원에 사온다, 같은 1달러를 1100원에 사온다, 그러면 물가가 115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가뜩이나 물가에 대한, 물가 하락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오히려 물가를 지금 상승 방향으로 이끌려는 통화정책 당국,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의 노력이 어찌 보면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일시에 물거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물론 조금 좀 극단적인 그런 걱정,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미리 지금
염두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만약 이런 방향성의 어떤 그 전개 부분 조금 더 나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원화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 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뭐 FOMC도 그렇고요, ECB도 그렇고요,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통화 정책 일단 통화 긴축 쪽에서 좀 통화 긴축을 좀 늦춰가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환율 안도,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약세가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가 다시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주변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 보셔야 되고요. 수출주들의 수출 개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경기 개선 나타났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사드 해빙에 따른 중국과의 어떤 그 통상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원화의 강세 배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환율의 방향, 환율이 지난주에 너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주 뭐 그 정도까지 변하리라 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가세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2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우리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이렇게 된다면 원화 환율에 더 추가적인 하락, 소위 말하는 원화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전체적인 환율의 그림 분명히 그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최근 코스닥 지수가 1년 3개월 만에 700선이라는 고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연중 최고치 수준이고요. 코스피 상승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시장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연초 대비하고요, 지난 추석 이후하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연초 대비 한 26% 정도 됐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약 한 10% 내외. 근데 추석 이후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은 6.8, 예.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7.4%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하고 코스피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추석 이전에는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추석 이후로 다가가니까 이제 점차 코스닥 시장이 이를 만회해 가더라라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은 몇 가지 우리에게 안겨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테마 형성이 상당 부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연말 연초 많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두 번째, 대형주가 이제 점차 상승 탄력을 조금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는 다 꺼내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삼성전자 온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지난주였죠. 온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이야기. 결국 주주 환원 가치는요, 지난 한 3년 전, 4년 전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애플 컴퓨터의 주가 변화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서 보입니다. 애플 컴퓨터, 다소간의 중국 시장에서의 정책,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뭐 아이폰 시리즈의 어떤 그 판매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애플 컴퓨터가 주가의 정체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행한 그들의 정책은 주주 환원 정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늘리는, 주주 가치를 다시금 환원시키는 그런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그때 애플 컴퓨터가 마련한 정책의 근간에는 그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요, 당분간 좀 성장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도 반영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그러기에 정성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정량적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 결국은 주식을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서 모수를 줄이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ROE를 높이는, 그러면서 배당을 높여가는, 주주 가치를 환원시키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재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이 주주 가치 환원이 끝나게 될 것이냐. 다른 그룹사군으로도 확대 가능성. 현대기아차 그룹, 두산그룹, 그리고 한화그룹, 롯데그룹, LG그룹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이제 있죠. 정부의 이제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군들,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월 중에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 공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점차 한 가지 두 가지씩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계속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연말 연초 정책적인 모멘텀 플러스 12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앞으로의 로드맵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발표, 대형주는 다 끝났다. 이제 중소형주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코스닥 시장 일단 조금은 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당분간 강세를 보일 여지가 충분히, 배경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증시를 움직일 여러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트럼프 순방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과연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정부가 직접 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을 살려가겠다. 혁신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점차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이 한 가지, 두 가지씩 시장 내 흘러나올 윤곽이 그려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경제에 관련된 부분, 어쨌든 골디락스라는 그런 부분, 이 골디락스 결국은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다. 결코 통화정책이 지금 현재의 경기 개선세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머징 국가의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방문, 그리고 예정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간의 갈등 해소 국면,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전체적인 소재주랄지 경기 민감주 여전히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요, 한 5가지 핵심 이슈 우리가 좀 이번 주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되겠습니다. 신흥국 투자 심리 개선세와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드 해빙기 분명히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주 모멘텀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중소형 테마군들 재부각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주주 환원 가치, 지난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확산 가능성,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말 이전에 분명히 지주사 관련 어떤 그 시장 내 관심, 재부각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화 가치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안 나타나는 방향이라면 굳이 수출주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부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시장 내에 한편에서 점차 확산되어 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생각해 놓고 대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외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1부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지 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또 선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 선물 쪽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저번 주 말부터 외인들 이제 차익이 오전 중에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종가 대비 금요일 날 좀 차익이 전반적으로 나왔고요. 대신 매도로 빠진 물량들 지수가 다시 올려쳤죠. 수급의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차익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저희는 우선 저번 주 금요일은 339 지지력이냐 아니면 걔네들 지지력을 잡지 못하고 336 지수를 확인하러 가느냐 그걸 공략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약간 눌린 구간 339 지수를 깨라 하고 매도를 쳤었고요. 우선 홀딩을 해서 337 지수 깨는 것까지는 보자. 그 다음에 336 지수 초반까지 가능성을 열고 봤었는데요. 중간에 반등을 하면서 오후장부터는 다시 되돌림 구간들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매도를 쳐서 길게 마무리를 지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이제 다시 그 구간까지 다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매수포를 잡고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차익을 어느 정도 내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저항 예상은 340 지수 오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제 저항 지지력을 보였던 339 지수를 기준으로 시가 위아래 1.5% 내외의 오전장 보합을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움직인 아이들은 추격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오히려 1.2%에서 5% 사이 내에 저항이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가 중심이 위아래 바운더리의 보합일 거다. 어제의 매도 변동성과 그 다음에 반등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국내 쪽부터 구체적으로 봐드렸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쪽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달러 인덱스 95.300, 그 다음에 96.700 두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94.20대 지지력에 저번에 매수 배팅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게 성공하면서 유로와 골드는 저가 테스트로 밀렸죠.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인 통화상에 대한 달러의 지표이기 때문에 달러는 기준 통화보다는 상대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이자 상대 통화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상품이나 모든 통화상들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94.20대 지지력에 매수 배팅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가 테스트 넘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고 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러 인덱스 95.30 그 다음에 96.70대 지수들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 내내 이 지수들 가격이죠. 1.1700대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착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매도를 칠 거다 해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만 매수 쪽 배팅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도를 쳤었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1.17000대 저항을 그대로 두자 말씀드렸고 리딩하면서 절대 저희는 매수는 보지 않겠다. 오히려 계속 추세 상단부에서 매도를 민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도를 쳐서 저가 깨는 홀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봤습니다. 오늘 또 그렇다면 우선은 저가에서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이 구간대들 1.16, 650 이상부터는 저항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저가 깨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매도를 치기 무섭다 하신 분들은 신저가 낮춘 다음에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예상 지지력은 저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표가 설정하고 있는 어차피 매수는 1.1500대 부근 오면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깨는 구조로 반등 시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오늘 1.16, 650대에서 반등 매도를 지속적으로 노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요. 감산 합의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올해 중순부터 있었으나 별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50불대, 그 다음에 55불대까지 다시 공략하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는 55불에서 맞고 매도 공략을 했었고요. 그 공략 자체가 하나로 따지면 한 7,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줬는데 추가적인 그림 더 몰려있으나 얘네들도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 12시가 진행하면서 반등을 줬었습니다. 물론 55불에서의 목표는 54.60 54.57 자리를 드렸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시도를 하다가 새벽녘부터 돌리기 시작했죠. 그 자리가 55불대를 안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 내내 저항이었던 55불대는 이제 지지력으로 발동이 되겠죠. 그렇다면 눌림목이 있더라도 55불부터 55.30대가 지지력을 갖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55불,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56불부터 56.30까지의 저항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밍 때문에 알람을 해놨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계속 울리네요. 자, 우선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우선 유로하고 똑같겠죠.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의 향방을 보고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테스트하는 걸 봤겠죠. 저번 주에 12810, 그 다음에 12800에서 매도 공략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이 구간대 저항에 매도를 드렸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매수는 없다. 추세 상단부에서 매도 치자 해서 저가를 깨는 걸 지속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낮춰놨고요. 서울경제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 금요일날 리딩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가 테스트한 아이들이 추세 지지력 상단 하단부에 거의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12720 위부터 다시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들 저항을 보시고 지금부터 이 구간 위에 12730까지니까 중심 자리들 12720대 저항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매수는 신저가를 낮췄을 때만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우선은 저가에서 저가를 낮추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가를 공략했을 때는 차익 매물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는 신저가에서 눌림 반등, 그 다음에 흐름들은 지금 저가에서 반등한 아이들 전 저가 근처에서의 저항에 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장 해외 선물 자체는 아직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향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들 기대치죠. 그래서 지지력이나 기술적인 반등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면 우선은 지지 반등은 어느 정도 맞으나 정확한 자리보다는 일찍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아져서 중간중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빨리 돌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익절을 잡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 신고가를 다시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신고가 자리 95.30대 초반 자리하고 96.70대 초반 자리를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달러 인덱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저항에서 혼조 양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가 테스트를 하는데 얘네들이 고가 테스트를 해서 이걸 성공하게 되면요. 얘네들은 이 구간대 윗구간에서 보합을 뛸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대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부터 다시 아랫구간 돌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참고할 때는 단기 추세 저항을 보면서 상방 제약의 눌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이미 94.20대가 지지가 된 다음에 이 구간의 중심자리 94.60대가 지지가 된 차트는 이 고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심자리를 지지하고 매수 배팅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로 달러와 골드 상품 통화들은 저가에서 일부 반등만 줄 뿐 보합에서 하방 경직, 한마디로 하방을 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하단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싸우는 그림들 연속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시면 해외 선물 공략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해외 선물 지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주말 내 추웠던 날씨로 겨울이 벌써 오나 싶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다행히도 월요일인 오늘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8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날씨는 덜 쌀쌀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습니다. 게다가 안개 영상 보시면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충남 세종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채 50m밖에 되지 않는데요. 출근길 서행 운전하시고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인천 16도, 대전은 1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6도, 울진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점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광주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흐려져 비가 시작돼 수요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요일에도 흐린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획 세우실 때 날씨가 변덕스러운 만큼 날씨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